안녕하세요. 김도효입니다. 수시도법과 정다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일과인데요. 첫 번째 영상인데요. 1점 투시도법과 2점 투시도법, 3점 투시도법까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점 투시도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연구한 걸로 유명하죠. 최후의 만찬에 사용되었던 투시도법입니다. 일단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여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키가 175c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높이에 대략 60cm 정도 거리에 도화지가 한 개 놓여 있습니다. 이건 사절지 도화지인데요. 길이를 측정해 볼까요? 394로 나오고 545로 나오네요. 사절지 도화지입니다. 일점 투시도법은 멀어지는 걸수록 점점 작아져서,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점점 작아져서 결국 한 점, 도화지 한 가운데로 소실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육면체가 이렇게 놓여있을 때를 굳이 예로 들었냐면, 결국 소실점은 서로 평행한 직선이 한 점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육면체는 이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 면이 수직으로 놓여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는 이 시선과 이 면이 수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 위에 있는 직선들은 소실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직선들이 4개가 있죠. 이 직선의 소실점은 있다는 건데, 이 직선이 한없이 멀어질 겁니다. 이렇게 보고 늘려볼게요. 한 10배 해볼게요. 10배.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한 점으로 소실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소실이란 사라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저 어딘가로 사라지고 있죠? 이곳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틀어도 항상 그 위치가 같은데요. 그 이유는 서로 평행한 직선이 한 점으로 소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점 투시도법은 이 면 자체를 관찰자가 바라보는 방향과 수직으로 놓기 때문에 정 가운데에 놓인 것처럼 놓이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도 정 가운데에 놓이고 소실점이 정 가운데에 있고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서 1점 투시도법이 사용된 것이죠. 그렇고 2점 투시도법으로 가보겠습니다. 2점 투시도법은 소실점이 2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2점 투시도법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조건입니다. 사절지의 도화지가 대략 60cm 정도 길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소실점이 2개 생기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육면체는 서로 평행한 직선이 4개씩 있는데 그렇게 세 방향으로 있습니다. 높이가 있고 이렇게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이렇게 세로겠죠? 이건 높이입니다. XY, Z축이라고 말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분들도 많으시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이 소실점이 원래는 3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2개밖에 없는가? 바로 이 높이에 대한 소실점이 존재하지 않는 건데요.
소실점이란 이런 것입니다. 물체가 놓여 있는데 여기 유리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람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곡이 되네요. 그러면 이걸 한없이 연장시켰을 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한없이 연장시키고 그러면 그 끝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연장시켰는데 과연 따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저는 여기까지 연장시켰지만 유리창에는 여기까지밖에 연장이 안 됐죠. 그 이유는 서로 평행한 평면이 무한에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평행하게 그려볼게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서로 평행합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볼게요. 평행하죠? 자, 그런데 서로 평행한 직선은 만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늘어도 절대 만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사이 거리가 같기만 한데요.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 얘를 아무리 늘려도, 무한히 늘려도 절대 얘를 넘어가지는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실점이 되는 겁니다. 즉 이걸 유리창으로 그대로 옮겨오면 그 부분이 소실점이겠죠. 네, 딱 맞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점 투시도법은 소실점이 두 개인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서로 평행한 직선은 한 점로 소실되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 대한 설명만 했지 이 높이에 대한 소실점이 왜 존재하지 않는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여기 물체가 있고 여기 유리창이 있고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걸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따라갑니다. 일단 벌써 유리창을 벗어났네요. 더 따라갑니다. 끝이 있을까요? 아까 하던 그 방법대로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놔둬보겠습니다. 지금 유리창과 이 녀석이 평행한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느려도 이 유리창과 이 끝이 만나지 않습니다. 얘를 끝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는 만날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얘랑 얘도 다 똑같이 평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선이 절대 서로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창 위에 얘의 소실점이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즉 유리창과 평행한 직선인즉 관찰자와 수직인 직선은 절대 만날 수가 없다. 절대 소실점이 생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서로 평행한 직선은 한 점으로 소실된다. 그리고 다만 서로 평행한 직선 중에 어떤 직선이 관찰자가 바라보는 이 도화지와 평행하다면 소실점을 그릴 수 없으며 관찰자가 바라보는 방향과 수직이라면 역시 소실점을 그릴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3점 투시도법으로 가볼게요. 3점 투시도법은 사실 제일 쉽습니다. 그냥 삼각형 한 개 그리고 그 끝점에 대해서 소실점을 그리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직선에 대해서 소실점 이렇게 4개가 가겠죠? 이쪽으로 여기쯤에 맺힌다고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네. 이쪽 방향으로도 여기로 소실이 됩니다. 다시 이쪽 방향으로도 소실이 됩니다. 한번 가까이 가서 봐볼까요? 정말로 그러는지. 네. 이쯤에서 직접 그려볼게요. 잘못 그려져 있죠? 네. 평행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직도 잘못 그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투시도법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차피 잘못 그리거든요. 얘를 늘려볼게요. 네, 정확히 여기에 정확히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잘못 그렸기 때문인데요. 네, 사람의 감각은 이처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계산이란 걸 발명했기 때문에 정확하죠. 그런데 이걸 늘리면 서로 한 점으로 만날 것 같네요. 아쉽게도 만나진 않네요. 근데 제가 그린 것보다 좀 벗어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소실점의 위치는 항상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와 이 도화지의 거리에 따라서요. 관찰자가 도화지를 더 가까이 대고 그리면 더 작게 그려도 크게 보이겠죠. 그러나 멀리 전지를 놔두고 그리면 작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실점이란 유리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유리창과 관찰자의 거리는 변하지 않는데 도화지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실점의 위치가 바뀔 수는 없는 거죠. 네, 도화지의 크기는 그렇고요. 다만 도화지의 위치에 따라서 소실점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소실점이 도화지가 이쪽으로 가까이 오면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본 방향이 바로 얘와 평행하다고 계산해서 나온 소실점이거든요. 즉 나머지 점들에도 붙여도 다 똑같게 됩니다. 이 나머지 직선들과도 다 평행하게 되죠. 이렇게 평행하게 됩니다. 이 직선을 옮겨 붙인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은 직선. 그래서 도화지가 작아지면 그 직선 위에 소실점이 생기니까 이 삼각형은 한 이만큼 작아지게 되겠네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되게 작아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역으로 커졌죠. 그 말은 제가 정확히 이 부분에서 보기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이쯤부터 좀 더 멀리 떨어뜨려서 봤기 때문에 더 멀리 찍혔다는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프로그램이라서,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그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몰라서 위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서 모릅니다. 네. 자, 이렇게 소실점들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저는 궁금했었어요.
정육면체가 소실점이 존재하는데 그럼 다른 건 없나? 그리고 정육면체가 이렇게 각도가 바뀜에 따라서 소실점의 위치가 바뀌는데 좀 더 애매하게 바꿔오면 소실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뀔까? 그걸 계산할 수는 없을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떤 사람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의 이름은 존 험프리네요. 스판톤 존 험프리. 이 사람이 연구했어요. 논문으로 썼는데 그 논문이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나 봐요. 화가들이 안 쓰더라고요. 실제로 작도법이 좀 어려워요. 그거에 대해서 TMI 좀 하고 싶지만 그냥 설명란에 네이버 블로거 한 분 소개시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분이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거든요. 자, 근데 저는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는가? 그리고 그분이 연구한 것보다 그분이 연구한 거랑 같을 수 있는데 저는 정다면체의 소실점까지 찾았어요. 어떻게 찾았냐면 저는 서로 평행한 평면이 한 직선으로 소실된다는 성질을 이해했기 때문인데요. 자, 서로 평행한 평면이 왜 한 직선으로 소실될까요? 이건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쉬운 방법이 있긴 한데 자, 방금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위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직사각형이 무작위로 회전했다고 가정할게요. 정말 아무런 규칙도 없이 회전이 되어 있어요. 얘네들의 소실점은 다 어디 있을까요? 이 직선 위에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무한히 확장시킨 그 어떤 직선 위에 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그냥 똑같은 선들을 다 이렇게 가져와서 붙여놓으면 그게 바로 얘네들의 소실점이에요. 붙여놓고 한번 늘려볼게요. 여기 늘렸고 안 늘려지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서 네, 단축키가 있는데 곱하기 4 바로 여기가 얘네들의 소실점이에요. 다 한 직선 위에 있죠. 네, 그래서 한 직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증명을 했었는데 여기 있네요. 오래 걸리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서로 평행한 직선이 한 점으로 왜 소실되는가를 제가 좀 증명을 해놨어요. 증명을 해보니까 기하와 벡터로 증명을 했는데 모든 평면은 같은 직선으로 소실된다는 것이 이 식이 말해주는 바가 되겠다.
라고 제가 선언했는데 그 무작위로 역시 방향 벡터를 설정한 다음에 그 방향 벡터를 이용한 평면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구했었어요. 그래서 구해보니까 그 직선식이 처음에 구했던 방향 벡터만 영향을 받는 식이 되더라고요. 평면의 접선 벡터 GHI만을 변수로 가지고 있는 식이기 때문에 즉 서로 평행한 평면이기만 하면 평면의 접선 벡터는 다 똑같으니까 제가 수직이 아니라 접선 벡터를 구했었네요. 이것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선이 수직이었나? 너무 옛날에 배워서 기억이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서로 평행한 평면을 한 직선으로 소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아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있는데 항상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로 이렇게 정 12면체를 들 수가 있어요. 정 12면체를 이렇게 가운데 이 평면을 관찰자와 이 평면이에요. 관찰자와 수직으로 넣으면 얘네들은 예쁘게 똑같은 방향으로 소실이 되겠죠. 각자 5개의 방향으로. 동서남북이 아니라 그냥 5개의 방향이네요. 똑같이 분할되어서 흩어져요. 그래서 직선이 이렇게 별을 그리면서 흩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별끼리 만나는 그 직선끼리 만나는 점들이 있어요. 이 점들이 무엇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룹을 이건 이 직선에 대한 소실점은 이 소실 직선에 대한 평면은 이거임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쪽 윗방향으로 이 도화지에서 위쪽 방향으로 가는 직선은 얘밖에 없잖아요. 그 평면은. 그래서 얘죠. 이쪽 방향은 당연히 두 번째니까 얘겠죠. 그런데 이 사이에 보시면 직선이 있어요. 직선이 지나가네요. 그게 바로 얘예요. 왜냐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이 두 개의 평면이 소실됐을 때 보이는 그 직선인데 그 직선끼리 만났다는 것은 평면끼리 만났다는 뜻이에요. 즉, 한 차원씩 다운이 된 거죠. 2차원인 평면들이 소실되니까 1차원인 직선이 되고 그 직선끼리 만난 0차원 점이 되네요. 그 0차원 점은 1차원인 직선이 연장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소실점인 겁니다. 말로 하면 참 어려운데요. 상상을 해보시면 쉬워요. 그냥 서로 다른 평면이 있으면 평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한 번 겹치겠죠. 그 부분은 항상 직선이에요. 책상 위에 책을 비스듬히 놔두면 항상 직선이잖아요. 그 만나는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소실점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개를 구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 점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점이 만나는 걸 보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이네요. 가운데 한 직선을 놔두고 마주보는 그 직선이네요. 그러면 이 평면을 놔두고 서로 마주봐야 되니까 수학적으로 마주본다는 건 평행한다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 얘는 그게 아니에요. 이 두 평면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평면은 만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연장되면 만나겠죠. 근데
어떻게 아는가? 일단 이렇게 점이 생겼다는 것은 소실점이라는 건데 내가 소실점을 동영상 제작자가 소실점을 구했다는 건데 만나지도 않는 두 평면의 소실점이 왜 있는가? 자, 그건 바로 이 평면과 이 아래에 있는 평면이 평행합니다. 바로 이 평면이. 그렇죠. 이 부분과 아랫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평면을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그리고 이 직선은 다시 이 직선과 평행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직선이 바로 이 점으로 소실된다는 뜻이 됩니다. 갖다 놔볼게요. 이렇게 연결해서 바로 이 직선 얘를 복사해서 한번 가져다 놔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갖다 놔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 12면체의 소실점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서로 평행한 평면이 한 직선으로만 소실된다는 것을 그것만 알아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솔직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 그려서 찾았어요. 이렇게. 정말 노력했죠. 그렇게 했더니 다양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그 그릴 수 있는 방법은 황금 비율과 관련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한 게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정6면체는 어떻게 구했냐면 정 12면체 안에 정 6면체를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평행해요. 그러니까 정 12면체 위에 있는 그 직선과 정 6면체 위에, 정 12면체 안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 정 6면체 위에 있는 그 직선은 서로 평행해요. 왜냐하면 정오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게 정오각형인데 평행하겠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죠. 평행사다리꼴. 이것도 수학과가 아니라서 잊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평행합니다. 그래서 이 정시면체 위에 얘는 그 직선이 바로 얘는 일정투시도법이니까 시시하게 얘로 끝나는데 이거 한 개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 12면체의 소실점들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봤던 별이 여기 있네요. 여기는 이제 이점투시도법이네요. 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있구나. 별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그 별 위의 점. 이게 별 위의 점인데 좀 위치가 부적절한 부분도 있네요. 네. 관계없는 드립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 두 점이 바로 얘네들의 소실점인 거죠. 이 안에 있는 정육면체. 참 많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사면체의 소실점들은 다시 정육면체의 대각선들을 이으면 정사면체가 되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요.
정팔면체와 정사면체의 소실점들이 같은데 모양이 똑같아요. 보시면 위에 있는 얘네들이랑 아래 있는 얘네들이랑 모양이 똑같아요.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와 보면 가운데 얘네들 지우고 위아래가 똑같죠?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정사면체와 정팔면체가 서로 같은 평행한 평면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박스에서 꺼내와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정사면체가 있죠? 정사면체들로 이루어진 정사면체가 있습니다. 이 정사면체와 크기가 같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팔면체, 얘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딱 달라붙네요. 천천히 빼볼까요? 이렇게 정팔면체가 정사면체 안에 완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서로 평면이 평행하고 다시 직선들까지 평행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평행하고 다시 이 평면과 이 평면이 평행한 거죠. 네. 정20면체는 어떻게 타는가? 정12면체와 정20면체는 서로 평면은 하나도 평행하지 않는데 직선들은 다 서로 겹쳐요. 볼까요? 자, 먼저 오각형을 찾을게요. 이 정20면체 위에 오각형을 찾을게요. 자, 여기 오각 기둥이 있네요. 그리고 그 밑변은 오각형이에요. 여기 오각 기둥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변은 당연히 오각형이겠죠? 이 오각형이 안에 있는 이 정12면체 오각형이랑 평행합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있는 변이랑은 아예 직선들까지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 방향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다시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평행한 평면이 15개가 있는데 아니, 직선이 15개이고 평면은 정12면체가 12개, 정20면체는 말 그대로 20개인데 서로 직선들은 평행하고 소실점 위치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정12면체의 소실점만 남기고 껐어요. 지금 여기 나오는 소실점이 보이시나요? 소실 직선들. 이 직선이 껐다가 켜지는데 똑같은 점들을 지나가죠. 똑같은 동그라미 점들을 공유해요. 이렇게. 다시 여기도 정12면체, 정20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는 방금 설명드렸고, 자, 소실 점들이 같고 소실 직선은 다르죠. 네, 평면들은 서로 평행한 게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서로 평행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평면 직선이 보시면 정20면체의 소실점인데 하나 세볼까요? 길이를, 개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년체니까 서로 평행한 평면들이 총 10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한 직선을 볼게요.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 하나, 이건 아니에요. 둘, 셋. 이 동그라미 점들이 3개예요. 각 직선에 3개의 동그라미 점들이 놓여 있어요. 그 말은 삼각형이란 뜻이에요. 삼각형은 보시다시피 한 삼각형이 그 옆에 삼각형들과 붙어 있으니까 각각 3개의 직선에서 만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참 안 좋아했던 말인데 저도 하게 되네요. 정12면체. 얘네들은 5개씩 모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4개예요. 왜냐하면 얘는 그 평면 위에 있는 한 직선이 수직인 거예요. 관찰자와 수직이고 그 유리창과는 평행한 거죠. 바로 이 직선이에요. 지금 위로 올라가는 직선이 이거 한 개밖에 없죠. 바로 얘예요. 근데 이 직선만큼은 소실점이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들을 다시 총 20면체가 지나가죠.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게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이건 정사면체에 대한 소실점들인데 이것도 늘려서 구한 거라서 정사면체를 일일이 다 늘려서 구했는가 이렇게 그건 정확하지 않은 수치일 건데 라고 당연히 보시겠지만 저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네요. 여기 정 6면체에 대한 우리가 흔히 아는 큐브에 대한 소실점들입니다. 삼각형이죠.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 세 부분이 있죠. 이건 대각선에 대한 소실점인데요. 정사면체에 대한 소실점은 대각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대각선을 그으면 정사면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해놨는데요, 제가. 얘를 한번 복사해서 그 위에 있는 윗동네 이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안에 쏙 들어갔죠? 그리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네. 그 이유는 그냥 정다면체가 호환한다는, 서로 호환된다는 그 설명으로 대체할게요. 바로 저런 식으로 호환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사면체의 소실점을 찾으려면 바로 이 점과 이 점,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한번 이어져야겠죠. 왜냐하면 그게 평면일 거니까. 한번 이어봤어요. 네. 지금 갑자기 저도 헷갈렸는데요. 이 삼각형이 정육면체의 소실점입니다. 네. 똑같죠? 그런데 그걸 이었을 때 이렇게 추가됩니다. 선들이. 그런데 제가 여기 핑크색으로 표현해 놓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은 왜 있냐면 이걸 연장시켜서 찾을 수 없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육면체까지 완전히 연장을 시켜줘야 이 점들이 나와요. 그렇죠. 정육면체의 얘는 정육면체가 아닌데 정사면체가
연장되는데 정사면체의 소실 직선만 이렇게 연장시켜서는 정육면체의 직선, 정사면체의 나머지 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사면체는 정육면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정육면체와 정육면체 위의 한 직선과 그 어떤 대각선이 지나는 그 즉, 네, 이렇게 정리해야겠네요. 정사면체에서는 서로 다른 삼각형 두 개가 있을 때 한 직선에서 만나죠. 즉,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서로 평행한 평면 두 개가 한 직선에서, 서로 평행하지 않은 평면 두 개가 한 직선에서 만나는 거죠. 근데 이건 정육면체의 직선입니다. 정육면체 위의 평면인 거죠. 그게 왜 여기로 가는가? 일단 정다면체의 순환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게 여기 있네요. 얘를 가져와 볼게요. 딱 맞췄어요. 자, 아마도 이 소실점은 이 두 평면, 아슬아슬한 두 평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즉, 아마도 이 평면과 이 대각선, 이 대각선은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만나는 거니까, 즉, 이 선이 되겠네요. 그 대각선이. 이 선이 바로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그 소실점. 근데 이 선은 지금 이 평면 위에도 있고, 정육면체 위에도 있고, 정사면체 위에 있는 선이네요. 정사면체에서는 두 면이 서로 만났을 때인데, 그 두 면이 만나는 그 직선이 정육면체의 어떤 평면 위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직선 한 개와 정사면체의 직선 두 개가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나머지 정사면체 면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직선의 소실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육면체의 그 평면의 소실점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점과 다시 똑같은 원리로 연장시킨 이 정육면체의 소실 직선, 정사면체의 소실 직선 만나는 부분이 이 점. 다시 여기 이 점. 정육면체의 소실 직선, 정사면체의 소실 직선. 이 점. 이렇게 이어지면 직선인 겁니다. 즉, 아직 찾지 못한 정사면체니까 4개의 면이죠. 그리고 서로 평행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직선이 4개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찾아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정확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렵네요. 그리고 나중에 수학자들이 더 발견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황금 비율로 작도를 해야 하는 건지 수학적으로 제가 기하학을 더 공부해서 지금 TMI 중입니다. 언젠가는 그런 걸 통해서 정다면체의 성질이 더 발전되고 정육면체의 소실점도 다양해지면 좋겠네요. 네, 이상입니다.